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차로 비트코인 채굴. 9일 미국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테슬라 차량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채굴을 했다는 샌프란시스코 사업가 시라지 러벌과 위스콘신주 발명가 크리스 알레시 등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가상화폐는 컴퓨터를 이용해 복잡한 수학 연상을 풀어 이용자 간 거래 명세를 정리한 대가로 얻을 수 있다. 이에 러벌은 2018년형 테슬라 모델 3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채굴했다. 그는 테슬라 내부 컴퓨터를 해킹해 이더리움 채굴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와 테슬라 전기 모터를 연결했다. 또한 비트코인 채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애플의 소형 컴퓨터를 테슬라의 12V 전원 소켓에 연결했다. 위스콘신주의 발명가 알레시는 테슬라 모델 S를 개조해 가상화폐 채굴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는 전력 변환기를 이용해 비트코인 채굴 장치를 테슬라 차량 배터리에 연결하거나 차량 내부 웹브라우저를 일부 알트코인 채굴 사이트와 연동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채굴 서비스 업체 컴퍼트의 창업자인 히트 기브스는 테슬라 차량에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모든 메커니즘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익성에 대해서는 이들의 의견이 갈렸다. 러벌은 지난해 이더리움 채굴로 매월 수익을 냈으며 최대 $800를 벌기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알레시는 테슬라 차를 이용한 가상화폐 채굴은 거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수학 문제 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고작 1에서 2달러 같이 비트코인을 벌었을 것이라며 차라리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채굴업자 토머스 소머스도 테슬라 차 모델 3을 활용해 채굴을 한다면 이더리움으로 13.38달러만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요. 미국산 니켈 첫 구매 계약. 테슬라는 텔런 메탈이 미네소타주 타마락 광산에서 생산할 예정인 농축 니켈 등 7만 5천 톤을 6년 동안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자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 테슬라가 미국에서 채굴되는 니켈을 구매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테슬라는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호주의 BHP 그룹과 니켈 조달 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쓰이는 핵심 소재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니켈 가격은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이터 통신은 전기차가 주류를 이루면서 니켈 수요가 향후 10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테슬라가 이번 구매 계약에 나섰다고 전했다. 텔런 메탈은 호주 광산업체 리오틴토와 합작해 2026년부터 타마락 광산에서 니켈을 생산한다. 테슬라는 이 광산에서 공급받게 될 니켈을 텍사스와 네바다주 배터리 제조 공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과거 미국 광산 기업의 전기차용 배터리에 쓰이는 니켈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산해달라고 요청했고, 텔런 메탈은 탄소 포집 저장 기법이 적용된 니켈 재련 기술을 시험 중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삼성 애플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격돌.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저가형 제품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삼성과 애플이 각각 갤럭시 A52s와 아이폰 SE 3세대를 앞세우며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칩셋 성능은 아이폰 SE 3세대가 크게 앞서지만 작은 배터리 용량과 호불호 갈리는 애플 생태계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갤럭시 A52s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점을 120Hz 주사율과 4500mAh의 대용량 배터리 등 플래그십 제품에 버금가는 기능을 갖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SE 3세대가 올해 초 공개될 예정이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 기자는 5세대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아이폰 SE 3세대 공개 소식이 올해 3에서 4월 중에 진행할 애플 행사의 주요 내용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아이폰 SE에서 SE는 스페셜 에디션의 약자다. 지난 2016년에 1세대, 2020년에 2세대 제품이 출시됐다. 아이폰 SE는 애플의 유일한 중저가형 스마트폰이다. 아이폰 SE 3세대는 아이폰 13 시리즈에 사용된 최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15 바이오닉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SE 시리즈는 출시할 때마다 플래그십 애플 스마트폰에 사용된 최신 AP를 탑재해왔다. 폼팩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P를 제외한 나머지 사양은
전작인 아이폰 SE 2세대와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폰 SE 2세대는 최대 주사율 60Hz의 4.7인치 화면에 16:9 비율, HD 디스플레이, 3GB 메모리, 1821mAh 배터리가 탑재됐다. IP67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한다. 아이폰 SE 3세대는 아직 정식 출시된 제품이 아닌 만큼 정확한 사양은 올해 초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아이폰 SE 3세대에는 애플의 최신 AP인 A15 바이오닉이 탑재되는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다른 중저가형 스마트폰은 물론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는 성능을 보여줄 예정이다. 고성능 AP는 앱 구동 속도에서부터 사진 보정 기능과 그래픽 처리 속도 등에서 이점을 가진다. 다만 2000mAh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배터리 용량과 애플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생소한 사용법, 애플페이 및 통화녹음 이지원은 감점 요소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와 JP모건 애널리스트 등은 올해 아이폰 SE 3세대가 2,500에서 3,000만 대 출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이폰 SE 3세대와 비슷한 가격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대표적으로 삼성 갤럭시 A52s가 있다. 갤럭시 A52s는 작년 8월 공개된 스마트폰이다. 퀄컴 스냅드래곤 720G가 탑재된 갤럭시 A52에서 AP를 상위 모델로 교체해 한국 등 특정 지역에만 재출시했다. 갤럭시 A52s의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778G가 탑재됐다. 갤럭시 A52s는 중저가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의 손떨림 방지 기능, 120Hz 주사율, 방수 방진 등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되는 편리한 기능이 많이 포함돼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다만 갤럭시 A52s의 출하량은 많지 않다. 삼성전자 예상 스마트폰 물량 계획에 따르면 갤럭시 A52s는 올해 340만 대 생산할 계획이다. 이처럼 생산량이 적은 이유는 상반기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는 갤럭시 A53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52s의 후속 모델인 A53은 올해 2,800만 대 출하할 계획이지만 출하량을 제외한 구체적인 정보는 밝혀진 바가 없다. 2,800만 대는 올해 삼성 스마트폰 모델별 출하량 중 가장 많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불붙은 빅테크 인재 쟁탈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3사 간 인력 쟁탈전이 치열하다. 신대륙으로 떠오른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관련 인재 기용에 혈안인 모습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12일 지난 한 해 동안 구인 구직 플랫폼 링크드인 프로필에 MS를 퇴사했다고 적은 홀로렌즈 팀 인력이 70명을 넘어섰다며 이들 중 40명 이상은 메타로 이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홀로렌즈는 MS가 2015년에 처음 선보인 상업용 증강현실 기기다. 전 MS 직원들은 경쟁사들이 이 기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때때로 급여를 2배로 올려주겠다는 제안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더급 인력의 이탈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여름 MS를 떠나 메타에 합류한 찰리 한이 대표적이다. 한은 지난해 7월까지 홀로렌즈 팀에서 고객 피드백을 담당했던 인물로 MS에서 총 11년 1개월을 근무했던 중진이다. 엑스박스 팀을 거쳐 홀로렌즈 팀에서만 5년 4개월을 일했던 조시 밀러도 최근 메타로 이직해 디스플레이 총괄직을 맡았다. 이에 MS 측 대변인은 직원들의 이탈은 일상적인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홀로렌즈 팀 구성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현재 MS 내 AR 인력 규모는 약 1,5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메타가 노리는 건 MS의 인재뿐만이 아니다. 앞서 블룸버그는 애플이 최대 18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자사주 보너스를 지급하며 인재 지키기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블룸버그는 통상적으로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는 애플이 전례 없는 자사주 보너스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몇 달 사이 100여 명에 이르는 엔지니어들이 메타로 빠져나가자 전례 없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애플은 해당 보너스를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아 최소 4년은 회사에 머물러 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이 밖에 사무실 출근 일수나 방식 등도 조정할 방침이다. 경쟁사들에 비해 애플의 인력 유출 규모가 컸던 배경엔 사무실 복귀 정책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애플은 백신 접종 확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자 지난해 9월 재택근무 비중을 줄이고
일주일에 최소 3일 출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하드웨어 엔지니어에게는 이보다 많은 4에서 5일 출근을 요구했다. 반면 메타나 구글은 재택근무를 직원 자율에 맡기는 등 더 완화적인 정책을 취했다. 대기업 간 인력 쟁탈전이 심화하면서 일각에선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용 AR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라랩스의 맷 스턴 최고 운영 책임자는 WSJ에 대기업이 서로의 인력을 뺏고 중소기업의 인력을 뺏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규모와 속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빠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메타 같은 대기업이 급성장을 위해 인력을 끌어당기면서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짚었다. 작은 기업들은 경쟁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타 MS 애플 3사 간 인재 끌어들이기 경쟁은 올해 들어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메타는 올 상반기 중 혼합현실 헤드셋 프로젝트 캄브리아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애플도 올해 가상현실 AR 헤드셋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MS는 그간 기업, 국가 등으로 국한했던 홀로렌즈의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버전을 개발 중이다. 이와 관련 지테시 우브라니 EDC 애널리스트는 누군가가 새로운 AR 기기를 선보이기 전까지 MS는 이 분야의 선두를 유지할 것이라며 MS 직원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사들의 노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미 금리 급등세에 큰 폭 하락 출발. 뉴욕 증시는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세에 일제히 큰 폭 하락 출발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다. 10일 오전 10시 11분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05.77포인트 하락한 35,825.89를 나타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71.62포인트 내린 4,605.4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27.99포인트 밀린 14,607.91을 기록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떨어졌다.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부터 2% 이상 급락하며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 우려 속 급등하는 미국 국채 금리가 주가 하락세를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중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80% 부근에서 움직였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준이 이르면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 은행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올해에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당초 전망이던 연내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4차례 인상으로 수정했다. 금리 인상 시기로는 3월, 6월, 9월과 12월을 꼽았고 대차 대조표 축소인 이른바 양적 긴축은 올해 7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청문회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미국의 12월 CPI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무려 7.1% 수준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미국의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경우 연준의 긴축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기술주 급락이 두드러진 가운데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4% 넘게 떨어졌다. 아마존닷컴도 3% 이상 내렸다. HSBC가 나이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나이키의 주가는 4% 가까이 하락했다. 미국 스포츠 의류업체 룰루레몬 애슬레티카의 주가도 실적 둔화 전망에 5% 안팎으로 내렸다. 캐벨스의 팀 파글리아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멈추기 위해 고삐를 당기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미래 가치에 기반한 성장주의 주가가 위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파인브리지 웨일스 인베스트먼트의 하니 레드아 매니저는 주가와 국채 가격이 하락세라면서 현 시점에서는 심지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위험 자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다소 우호적이었다.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지난해 12월 고용 추세 지수가 116.63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월치보다 개선된 수준이다. 미국의 지난해 11월 도매 재고 증가폭도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호조를 보였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매 재고는 전월 대비 1.4% 증가한 7,711억 달러를 기록했다. 2월 물 서부 텍사스 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0.82% 내린 배럴당 78.25달러에 거래됐다. 3월 물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0.29% 하락한 배럴당 81.75달러를 나타냈다.